틈만 나면 물고 늘어지면서 막말 프레임 정당으로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각별히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합니다. 6월 초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국회법상으로는요, 짝수달에 임시국회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6월입니다. 짝수입니다. 열려야 합니다. 하지만 장외로 나가 있는 한국당과의 협상이 영 풀리지 않고 있죠. 지난 일요일, 6월 2일에는요, 원내 3당이 모여서 뭔가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만, 패스트트랙안 처리에 합의한다로 표기를 하느냐, 합의에 노력한다로 표기를 하느냐를 두고 결국은 결렬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단 하루 만인 어제 한국당은 다시 패스트트랙 철회를 조건으로, 그러니까 원상복귀시킨 거죠. 6월 국회는 반드시 열겠다던 이 민주당의 입장이 궁금해지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원내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실은 저희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좀 모시고 싶어서 네. 수없이 출연 요청을 드렸는데 지난 3월 이후로 좀 안 나오고 계셔가지고 그렇군요. 꼭 좀 나와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부득이하게 제가 한국당 입장을 좀 전하면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당 입장보다는 국민의 입장을 많이 뭐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예. 나경원 원내대표 그 빈자리에 좀 같이 앉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언제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 2일 날 저는 합의가 거의 되는 줄 알았어요. 예. 도대체 그 합의 문구 거기서 걸린 건가요? 그게 문제였던 건가요? 글쎄요, 우선 절충점을 찾아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다시 멀어지고 있어서 저도 매우 아쉽습니다. 또 안타깝고요. 합의 문구는 사실은 합의의 정신을 반영하는 거죠. 예. 합의하려는 정신에서 도로 멀어졌다. 그래서 문구가 문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안을 합의 처리한다 하고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이거는 언뜻 들으면 비슷한데 네. 사실 잘 따져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합의 처리한다와 합의 처리를 위해서 노력한다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고 또 그런 그 오신환 대표의 중재 노력이 있었는데요. 그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다시 합의 처리한다 이것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도로 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구체적인 그 세세한 내용 이런 것들은 합의하는 그 당사자들 간에 어떤 의미에서는 협상 예법에 해당하므로 상세하게 공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냥 본회의 열어서 처리할 수도 있는 게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 처리한다라는 건 합의가 결국 돼야지만, 뭔가가 돼야지만 그 다음이 있는 거니까 상당히 다른 거잖아요. 절차상 용어의 엄격성보다도요. 그 이전에 합의를 하는 정신, 서로가 100%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 30%씩은 서로가 양보하는 이런 정신 속에서 그렇죠. 그 타협과 절충의 그 묘한 마력 같은 게 있는 건데 그걸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협상이란 거는 어느 쪽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주고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보고 백기투항하라 그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는 백기투항을 요구한 적이 처음부터 한 번도 없어요. 저희도 정말 저희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절충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또 지지자들 속에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시급한 민생과 또 추경 처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양보하고 또 절충하면서 그걸 통해서 정치가 복원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하고 절충을 시도했던 건데 오히려 우리 보고 백기투항하라고 요구한다고 어떤 면에서는 그 누명 비슷한 것을 누명 쓰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걸 씌우면서 정작 본인들은 저희에게 백지 사과해라, 백지 철회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양보 안 하는 그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하나도 양보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지금 양보점이 없어요. 다시 원위치했으니까 결국은 그런 정신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양보할 수 있는 건 어디고
죽어도 안 되는 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야사당이 이번 패스트트랙에다가 안 올리는 과정에 대한 그 처리 과정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 정도는 지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근본 정신을 예. 훼손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그 당시에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사당 공조의 정신들을 저희가 또 일방적으로 훼손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면적 사과나 전면적 철회 이런 것들 요구하는 것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 표시로도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면 철회는 뭐 당연히 안 받으실 거라고 저는 봤고, 근데 사과도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 사과, 철회 이것이 아닌 선에서 애초부터 절충을 시도했었고 그런 그 접근 지점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호간의 고소 고발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서로 취하해 주는 거, 뭐 이런 거는 좀 얘기가 됐어요? 고소 고발의 취하 문제는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은 영역으로 이야기가 저는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족쇄를 채운 것이고 그걸 그 수갑의 열쇠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가 풀고 이런 것들은 뭐 국민 보시기에 아니다. 국민 보시기에 아니고 정치권 전반에 대한 정치 불신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패스트트랙의 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크게 정치 문화를 개선하고 더 좋은 정치로 발전했다. 이런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그때 비로소 국민들이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실 때 그때쯤 그 이야기될 문제지. 지금은 아니다. 우리 마음대로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더 큰 정치 불신을 초래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선거운동 과정에서 서로 고소가 이루어져서 그 서로에 대한 맞고소를 푸는 과정이다. 그러면 해볼 수 있는 문제지만 선진화법은 그와는 전혀 다른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접근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양보할 수 있는 건 그럼 뭡니까? 그 협상 내용과 관련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밖으로 옮기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듭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답답해져서요. 어떤 건가 궁금해져서요. 통상적으로 정치 과정에서 사과를 요구하고 또 사과할 수 없을 때 그 중간에 표현들이 뭐 유감 등등의 표현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은 합의 처리한다와 합의 처리하지 않는다 이런 사이에서 중간 지점을 찾아서 서로에게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접근 방법들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갔었군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 정도까지는 해서라도 어쨌든 국회 일단 열자. 민생 처리하자. 뭐 이런 거 법안 처리하자 이런 거였던 것까지 갔다가 다시 원상. 그러면 지금 다시 원상으로 간 다음에 다시 완전 철회 아니면 안 된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거든요. 더 강경해졌거든요. 만약 한국당이 끝끝내 패스트트랙 철회 아니면 우리는 안 된다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는 6월 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국회법의 정신을 준수하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선은 여전히 합의를 통해서 국회 정상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 국회를 여는 것에 동의하는 이런 정당들만이라도 국회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들이 뭐 밖으로 전달돼 나온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거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고 저희는 끝까지 합의를 통해서 국회 정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시도를 하겠습니다. 6월에 꼭 열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당이 이렇게 버티면 결국 한국당 빼고 가는 국회, 단독 국회는 최후의 수단이다. 네. 그럼 그 최후의 수단으로 가는 마지노선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노력하십니까? 합의를 위해. 지금 현재 어제 그 포항 시민들도 저를 찾아와서 지진 대책 말씀하셨고 또 강원도 고성의 산불 피해 주민들이 자유한국당 현장 그 최고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모습도 법안 있었고 처리해달라고.
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는 미세먼지 없는 봄을 맞이하자 이런 요구도 있고요. 또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 대응도 해야 되고요. 예. 최근에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이른바 경제 냉전의 시작이다. 이런 그 우리 경제를 아주 위협하는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마냥 우리가 그 국회를 여는 것을 늦출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 양자의 사이에서 많이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다림의 마지노선이라고 할까? 기다림의 마지노선. 한 이번 주 말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언제라고 이렇게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국회를 여는 것과 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그 결단을 해야 하는 것 이런 것 속에서 지금도 갈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그래도 국민이 보기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를 열었다 이런 모습을 조금 늦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거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정안되면 6월엔 열어야 되기 때문에 정안되면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정안되면 오늘은 거기까지는 말씀드리지 알겠습니다. 않겠습니다. 예.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감정의 골도 워낙 깊고 해서 그런 게 풀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협상에서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이제 막말 논란 같은 게 불거지면서 감정을 건드리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어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의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낫다. 신상 필벌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더 낫다. 여기에 대해서 국보법 위반이다 이러셨네요. 글쎄요. 저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다만 이제 과거에 그 공안검사로서 베테랑이었던 미스터 국보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황교안 대표에게 정용기 그 정책위 의장의 발언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건 물어봤습니다. 물어보셨다. 답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이중잣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물어보신 거군요. 아니 그 외에도 지금 문제가 된 발언들이 꽤 많잖아요. 예. 어떤 거 지금 떠오르세요? 뭐 좀 더 아프게 황교안 대표가 군대 가서 예. 군대를 찾아가셨을 때 군의 입장은 정부와 입장과 달라도 된다. 예. 이런 말씀하신 게 저는 그는 막말을 넘어서 그 표현의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그 중대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은 문민 통제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되는데 그걸 어겨도 된다는 취지냐 이런 것이 저는 더 심각한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과거의 국무총리로서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의 입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문제가 말하면서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할 만한 발언들을 계속 줄줄이 하는 뭐 이런 이유는 뭐라고? 원인은 뭐라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는 예. 심지어는 본인이 하시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하신 분이 본인이 한 그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도 안 하고 해명도 안 하고 계세요. 그건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막말이 계속 뭐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이런 뭐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이 나오는데도 한국당 지지율이 꽤 올랐거든요. 국정농단 때에 비하면. 그거를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글쎄, 흩어졌던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그런 과정은 뭐 언젠간 있어야 할 일이었고 지금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른바 막말 퍼레이드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예. 도로 지지율이 빠지고 있고 또 이른바 중간층 이런 분으로 이런 그 중도? 유권자들로부터 오히려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광화문 가짜 태극기 부대들의 그 언동 이런 것들을 자유한국당으로 옮겨놓고 거기에 취해서 이런 막말 퍼레이드가 알겠습니다.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것이 일부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열띠게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제가 광고는 시간이 되면 자동 송출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상 자동 송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끊어졌어요. 이인영 원내대표. 그래서 광고 나가는 동안 저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누셨습니다. 덕분에. 이런저런 이제 국회 돌아가는 거 지금 이야기를 나눴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다가 말았냐면
어쨌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초반보다 떨어지고 있고 네. 한국당 지지율은 오르고 있지 않느냐. 네. 이거 민심 아니냐.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이 질문이었거든요. 경제가 어렵고요. 특별히 민생이 어렵습니다. 자영업, 중소기업 그리고 청년들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생이 힘든 이 상황을 여당으로서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게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면할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생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민생에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총선에서도 떳떳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동안 제가 광고 나가는 동안 댓글들 쭉 보니까 어쨌든 정부 여당이 국정을 끌고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건데 물론 장외투쟁 나가 있는 야당도 너무한다 뭐 이런 문자도 꽤 많이 옵니다만 어쨌든 여당이 설득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 이런 무게도 느끼시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 꽤 많거든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회가 오랫동안 파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여당의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야당의 원내대표한테 야당 동생 취급을 받으면서도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국회 정상을 위해서 정성을 다했다는 점 이런 점들도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저 동생, 이 누나 동생도 어떤 좀 잘 풀어보려고 그렇게 하셨던. 당연하죠. 저희 어머니가 진짜 누님을 먼저 두 분이나 낳아주셨는데. 친누나 둘인데. 꼭 누나가 필요한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노력을 한 건데요. 그런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점도 한편에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당의 집권 여당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1야당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말씀도 꼭 듣고 싶습니다. 섭외에 좀 응하셔서 나와서 같이도 두 분이 얘기하시면 더 좋고요. 안 되면은 나경원 원내대표 자리도 곧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안 나오시면 제가 나와서 분량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